대부분 많은 법원들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창고업이나 택배업, 인력사무소 등에서는 영업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업보상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의 대상 적격이 있다라고 판단할 시 통상적으로는 월 평균 매출을 따져서 월 평균 순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가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보상이 많이 문제됩니다. 강제로 영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재개발 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강제로 내쫓기는 거니까 영업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배업이나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라고도 하죠. 택배업, 인력사무소, 창고업, 그리고 통신 판매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에 사업장은 있는데 그 영업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보상은 없고 이사비 정도만 주겠다 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추측컨대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장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데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사업구역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이러한 영업보상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전국의 모든 공익사업 구역 내에 사업 시행자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에서도 이런 관행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영업보상을 안 주고 이사비 정도만 줘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영업보상의 기초가 되는 토지보상법에는 영업의 개념을 축소시키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이나 통신 판매업과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창고 업무 내지 통신 판매업만 했는지, 또는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과 어떠한 대면 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서 충분한 의견으로 영업보상을 좀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토지보상법을 보면 단순히 영업이라고만 하고 있지 영업의 개념에 수익이 영업 사업구역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뭐 택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영업보상이 안 된다, 이런 영업 개념을 축소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의 의미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업이라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속적 반복적 소득활동이라고 정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실정법이 있습니다. 그 실정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있는데요. 그 45조는 영업손실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 인정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또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 고시일 등 전에 허가를 받아서 그 영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헌상으로 보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영업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념 요소의 틀을 벗어난 특별한 유형의 영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여기에서 택배업이나 뭐 창고, 통신 판매업 등을 전혀 배척시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그 영업장이 그 영업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상의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영업의 뭐 개시 시점 요건이나 장소의 적법성 요건 등 이런 것들을 이유로 영업보상의 대상성을 부정해야지, 영업의 성질이 택배나 창고업이나 통신 판매업이라고 하여 영업보상에서 배척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꾸준히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법원들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창고업이나 택배업, 인력사무소 등에서는 영업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업보상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꾸준히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었고,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꽤 저희에게 우호적이게도 판사님께서 그거 조금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봐서 그거
요거 조금 이상하다,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드렸더니 판사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받아들여서 판결문은 아니고 그 전에 판결문 이전에 화해 권고 형식으로 영업보상을 받는 걸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주셨고, 그 화해 권고 결정 이후에 창고업이나 인력사무소라고 해서 무조건 영업보상 대상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화해 권고 결정 이유를 꽤 상세하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판사님께서는 그 상대 변호사에게도 가급적 영업보상 대상성을 부정하는 취지에서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하지 말 것을 공고하셔서 상대방은 이의하지 않고 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요 의뢰인은 대단히 만족하셨고 저도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보상 대상성이 아예 부정된 사례에서 재결 단계에서는 아예 부정이 됐었거든요. 아예 부정된 사례에서 영업보상 대상성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경우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감해 주시어 창고업이나 인력사무소에서도 그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업보상 대상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영업보상의 항목에는 이사비도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사비 수준, 그 물건을 옮기는 정도 이사비 수준의 굉장히 열악한 보상금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토지보상법이 우리 대한민국이 못 먹고 못 살 때 만들어진 법령이기도 하거니와 그때 아마 만들어진 법령에 기초한 관행들까지 합쳐져서 이런 해석론들이 나왔고 그게 관례처럼 굳어지지 않았나 라고 싶은데, 사실 토지보상법 문헌 어디에도 영업의 개념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영업보상, 행정소송까지 진행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단은 그 대상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영업보상의 대상 적격이 있다라고 판단할 시 통상적으로는 3개년간의 월 평균 매출을 따져서 월 평균 순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 따져보는 기준 자료로는 카드 명세서도 있을 수 있겠고 통장 거래 내역이나 수기로 작성한 수기 장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영업의 이익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평균 이익을 내고 그 월 평균 이익의 통상 4개월분,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내쳐짐에 따라서 4개월 정도는 영업 손실이 있다라고 봐서 토지보상법에서는 4개월 정도의 영업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3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이익을 산출하고 그 월 평균 이익에 곱하기 4개월을 한 금액이 영업보상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을 안 하게 된 사유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영업을 못 하게 된 사유가 바로 이 개발 사업 때문이라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영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의 이익을 산출하는 3개년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년의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있었던 기준으로 3개년을 채워서 월평균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사유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쉽게도 개발 사업과 무관한 이유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보상 이익에 반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영업보상을 좀 받기는 힘드실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토지보상법에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을 것, 그리고 수용 재결 당시까지 가급적 영업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까지 영업을 하시고 계셨을 때 비로소 영업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 인정 고시일과 수용 재결 간에는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을 해서 수용 재결 단계에서 1년 영업했으니까 영업보상 달라고 한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최대 4개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의 손실이 2개월밖에 없었더라고 하면은 2개월간의 영업보상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가는데 2개월이 걸렸다라고 해서 2개월 만에 영업보상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2개월 만에 그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터전에서
또 영업 광고도 해야 될 것이고 명함도 돌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4개월 정도로 봐서 영업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평법률사무소의 김건우 변호사였습니다.